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작가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장흥군으로 귀촌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이 귀촌만이 답일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향상 도저히 뭐라고 해야죠? 그 도시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아마 저 같은 남자분들은 인정하기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쵸? 그래서 그런 걸 거부하고 그러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더 늦어서 더 늦게 저처럼 되시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미리 제가 봤을 때 귀촌을 해서 좀 여유로운 삶을 즐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조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지금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는데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편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것이,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한국분이 아니라 일본분이세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께서도 일본분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또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좀 가난한, 그 북한에서 황해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셨고,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그런 아버지, 이런 분은. 그래서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에는 거의 뭐 혼혈아라는 거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그 관심의 대상. 그래서 제가 뭘 해가면은 잘하면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서 역시 잘하는구나. 그래서 못하면 어머니가 일본인이라서 못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조금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왕따 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제법 공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왕따를 많이 당하고, 저기 그 집단 따돌림 당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께서, 근데 일본인이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영향보다 자기 자신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항상 일본에 대한 그 원망과 욕, 이런 걸 듣게 돼 있어요. 한국에 살고 있으면. 근데 그러면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런 걸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우울한 기질이 좀 있어. 내성적이 우울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그림 그리거나 피아노 치거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나서서 뭘 하는 거,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더 해보기로 하고 대학원을 들어가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원 어떤 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배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그 주변 사람들, 학계의 인맥이라는 게 또 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 보여야 돼요. 전략적으로 잘 보일 필요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못했죠. 그런 거.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뭐 학회에 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잘 못하고. 그건 제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소글소글한 타입도 못 되고,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인간관계도 서툴고, 그리고 혼자서 집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책 읽고 싶은데, 뭐 잡다한 것도 막 조교하면서 잡다한 일 해야 되고, 뭐 사람들 뭐 교수 신분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남들이 다 이렇게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그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업적과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그래서 경쟁을 하는데 같은 동료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업적이 저렇게 되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또 이런 걸로 지치고 힘들고 나보다 더 잘하면 좋은데 또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업적을 산출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막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업적들이 아니었는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 그 완전히 근데 우울증에 빠진 거죠. 근데 그 앤드루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울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우울의 반대말은 활기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계신 텐데 그거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진짜 솔직히 말해서 자살할 힘도 안 나요. 예, 죽을 힘도 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진짜 씻기도 귀찮고 저도 한 30일 동안 집안에서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위험한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좋아지면 힘이 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자신이 무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는데 여러 가지 검사해보고 그래서 약을 줬는데 약을 아까 여러분 그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무슨 어떻게 해라 이러한 그 조언 같은 것은 다 그냥 필요 없어요. 솔직히 우울증 환자한테 가서 너 힘을 내라 왜 그렇게 누워만 있느냐 무슨 어디 가서 운동이나 하지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병원에 같이 가세요.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도 하루 이틀에 낫는 약들이 아니에요. 우울증 약은 SRSS라고 그래가지고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돼 있어서 한 2개월 정도 먹어야 가까스로 뇌에 그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 오랜 시간 드셔야 돼요. 예. 물론 그 약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제가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우울증 때문에 휴직계를 냈어요. 휴직계를 냈는데 사정에 어떻게 회사 사정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쨌든 저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때는 해고에 대한 저항할 의지도 없었고 부당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억울함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거를 따질 계제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 내 잘못이지. 그리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계속 누워 있고 약 먹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뭘까? 책 쓰고 글 쓰는 건데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책 쓰고 글 쓰는 게 네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뭐야?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저의 가장 깊은 곳의 내면의 외침은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살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의지를 찾고 싶은 거죠. 삶에 대한 의지를 찾고 싶은 욕망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삶에 의욕이 생길까 하고 생각해서 일단 무작정 걸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때 진짜 우울증에서 그때가 병원에만 왔다 갔다 하고 집에 누워있는 게 한 2개월 정도 됐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그래도 그나마 좋아졌을 때인데 그래서 가서 그때가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이 한강으로 이렇게 향하더라고요. 한강으로 딱 가는데 그 중간쯤에 보니까 중간쯤에서 한강을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근데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그거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런데
이 생각이 또 듭니다. 뭐냐, 어떤 생각이 또 스쳤냐면, 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뛰어들면, 한강이니까 진짜 금방 내 시체가 발견되겠구나. 그것도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콘크리트로 꽉 막혀버린 이 한강에서 떠올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발견된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순 없어.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나는 뛰어들 거면 차라리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고기 밥이라도 되는 게 그래서 더 나한테 자연스러운 삶이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바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명체를 좋아하고, 그래서 바다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있었고, 왜냐면 제가 인천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낚시 같은 데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내 동생이 또 생물학과 출신이라 생명체를 좋아해서 늘 산으로 이렇게 그 인천의 근처에 문학산이라고 하는데 가서 사슴벌레 잡고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면 조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그냥 바다에 가고 싶었어요. 그냥 그게 본능이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글을 쓰겠다, 글 쓰고 싶다, 또 책 내고 싶다, 뭐 이러한 소원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다에 가야 겠다라고 하는 진짜 엉뚱한 생각을 한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흔쾌히.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걸 쫙 알아보시더라고요. 바닷가 근처에 어떤 그런 그 물건, 무슨 전원주택 같은 거 나와 있는 게 없나.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시더니 한 군데 이렇게 알아봐 주신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대덕읍인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전라남도에 보시면 요 해남이 요 땅 끝이잖아요. 여기도 땅 끝이에요. 전라남도 장흥군에, 장흥군이도, 여러분, 전 이때 처음 들어봤어요. 장흥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그러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해남, 강진, 보성, 고흥은 다 들어봤어요, 저. 그런데 저는 이 장흥이라는 데는 또 들어봤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 장흥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귀농 귀촌하시려면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 저처럼 오시면 안 돼요. 귀농 귀촌하시려면 어떠한 작물을 하실 건데 미래 계획도 세우시고 그러시게 오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살고 싶어서 그냥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분, 여기가 입지가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왔거든요. 기가 막힌 곳이었어요. 와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지형을 보시면, 여러분 저희 집이 여기 대덕읍인데, 자세한 장소는 뭐 개인정보니까 알려드리진 못하고요. 대덕읍에 미면, 대덕읍에 어디쯤이냐, 여기 23번도로 있는, 한 요쯤에 되겠네. 요쯤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한 요쯤에 살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한 요쯤 살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바다까지 뭐 한 자전거로는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타면 조그만 소형 자동차 경차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내조마을이라든지 뭐 옹암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얼마든지 낚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가면 마량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죠. 그렇죠? 이 항구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나폴리. 과장해서 얘기하는데. 농담. 그래도 괜찮아요. 좋아요. 마량항이라고. 옛날에 제주도에서 말들이 와서 쉬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23번도 타고 가면, 이렇게 쭉 가면, 여기가 여러분 강진만이에요. 그래서 쭉 펼쳐져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기가 막혀요. 그리고 쭉 대구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이쪽이 또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너무 풍성한 곳이었던 거예요. 와보니까. 전혀 모르고 왔는데. 여러분, 대구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그 유명한 청자 생산지였어요. 여기서 청자 박물관도 있고, 뭐 청자 생산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진짜, 뭐라 그럴까, 진짜 문화적인 그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도요지, 그 가마터,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희 집에서도 땅을 파면은 막 도자기 사건파리들이 엄청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쭉 가면 가오도라는 데가 있어요. 가오도가 이렇게 다리로 연결돼 있어서 산책 코스로 기가 막힙니다. 차로 우리 집에서 차로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예. 이런 곳에 정착을 했는데 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쭉 가다 보면 여러분 여기에 대덕읍에서 좀 위에 보면 천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천관산이 굉장히 명산입니다. 예. 해발 723m 정도 된 산인데 여기가 조선시대에도 항상 뭐라 그럴까요? 신령한 곳 이런 곳으로 소문났던 곳이라서 여기까지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산책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유명한 회진 여러분 여기가 한승원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문학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계시죠? 이청준 선생님 그리고 그 유명한 맨 북커상 타신 한강 선생님도 여기 아마 태어나시긴 여기서 태어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한승원 선생님께서는 저쪽 안양면 쪽에서 사시는 것 같으신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는 문학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 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향. 문학의 고향. 예.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와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바다를 보시면 이 아름다운 다도해의 이 전망을 비롯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에서 제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책을 단 10분도 읽을 수 없는 그 어떤 우울증을 집중력의 그 어떤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울증이 걸린다면 불안증 이런 것 때문에 10분도 못 읽게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항상 이런데 자연 바다 같은데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파라솔 이렇게 펼쳐놓고 책 읽고 그러면 뭐 시간이 후딱후딱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낚시도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광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면 낚시 마니아들이 막 무슨 도시어부 같은 거 보면 뭐 이경규나 이덕화 같은 분들은 막 진짜 막 엄청 막 그렇게 막 잡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낚싯대 들여놓고 이렇게 낚싯대 끝을 보고 있는 걸 좋아해요. 예, 이렇게 물론 많이 잡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많이 잡지도 못하고 하지만 조그마한 물고기 하나 올라오면은 그거 조금 보면서 관찰하고 다시 놔주고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리고 명상 효과가 있어요. 낚시는 어떤 외국 분이 뭐 낚시 명상 효과에 대해서 쓰신 분도 계시는데 낚시는 명상 효과가 있습니다. 예, 확실히 낚시는 집중력을 높여줘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여러분 누구였죠? 이상이었나요? 옛날에 문학가가 권태라는 숲을 쓰면서 뭐 왜 이다지도 지루한 녹색인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모더니스트이자 도회지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농촌의 녹색이 단조로워 보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계절마다 다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날마다 다릅니다. 날마다 달라요. 태양빛에 따라서 녹색이 다 달라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똑같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다는 하루에 2번 들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하면서 드러나는 그 갯벌 그리고 어떨 때는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서 도로까지 넘칠 정도이고 어떨 때는 쭉 빠져서 갯벌이 엄청나게 펼쳐져 있는 광경 이런 걸 보면 아 정말 이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갯벌이 들어왔을 때 그 조그만 개들 그리고 짱뚱어라고 그래서 여기 이 지방에 있는 그 망둥어류의 어떤 그건데 갯벌에서 짝짓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수컷이 이렇게 등지나미를 확 펼치고서 이렇게 뛰어오른단 말이죠. 그럼 그 생명의 그 기운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아 정말 그 아름다움과 그야말로 경이로움에 아 정말 진짜 놀랍니다. 그리고 여름에 오성금이라고 유명한 여기에 보면 전망이 좋은 곳이 있는데 산 밑에 있는 갯바위가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뭐 수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요. 아, 그러면 그런 거 깜짝 놀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보면 바로 여기 23번 도로 쪽 뒤쪽에 이 산이 우리 집에서 그냥 한 1분이면 바로 뒷산이거든요. 그럼 여기 저번에 가을에 9월 달에 반딧불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밤에 반딧불이를 봤을 때 그 감동.
여기서 하늘의 별을 볼 때 그 감동은요. 이거는, 물론 도시 생활도 좋지만, 저는 도시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 그래도, 영화를 봐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화가 한 100편에 한 편 정도 재밌을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데이트할 때 영화관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재미없는 그런 진짜 뭐라 그럴까요? 양산형 영화들을 시간을 내면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모욕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예전 같으면은 시골에서는 못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전시회? 이런 거는 물론 가보고 싶을 때가 그런 직군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항상 영감을 받으셔야 되니까 전시회관, 박물관 같은 게 항상 옆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책 같은 거, 저는 책은 지금 한 5,000권 되는 책이, 그거 인천에 있는 거를 지금 5,000권 정도의 책인데 지금 한 2,000권 정도는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평생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그런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어떤 내면적인 생활을 중요시하는 사람한테는 어디에 있든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이런 곳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보면 여기 문화의 고장이니까 청관산 도립공원 가면 여기에는 청관산 문학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여러 가지 그것도 보고, 또 제가 용기가 있다면 또 여기 계신 문학가 분들도 찾아가 뵙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진짜 문화생활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도시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저랑 비슷하신 분들께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재밌는 게 섬이 도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장흥으로 왔는데, 여기 장흥의 이쪽이거든요. 여기인데 오히려 강진, 완도권하고도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 도로를 타고 오시면 바로 고금도라는 데 갈 수 있는데, 이 고금도는 아주 경치도 좋고 유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충무공께서 이 고금도 마지막 전투에서 이 고금도를 본거지로 삼으셨죠.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그러니까 주둔한 군사를 위해서 군량미 같은 거 하기도 참 좋은 땅이고 아주 좋은 길지예요. 그래서 여기 충무공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80일 정도 이 고금도에서 안치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고금도에 묘당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리고 약산면도 연결돼 있어요. 이 약산면은 왜 약산이냐면 실제로 여기 약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흑염소를 막 놓아서 기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가사 동백숲도 있고 거기에 그 해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남쪽에 신지도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신기도는 여기에 신지 명사심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쭉 다 해안이, 이 명사심이라는 말 아시죠? 모래 우는 소리가 십리리까지 뻗어나간다고 해서, 그죠? 고운 모래 해변이 이렇게 펼쳐져서 여기서 참 넉넉고 바다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기. 특히 겨울바다가 너무 좋아요, 여기. 그래서 이쪽으로 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완도로도 신지대교가 있어서 완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도에 가면, 맞습니다. 아마 이쪽 완도 농공단지 쪽으로 조금만 가면 여기에 그게 있을 거예요. 전복 살 수 있는 수산시장 같은 게 많아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인천은 식문화로 하자면, 수산물로 하자면, 조기 문화권이죠. 조기. 굴비 같은 거 많이 나오고. 도미 같은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도미. 저는 아버지랑 옛날에 어렸을 때 인천에 낚시 가면은 주로 잡히는 것들이 망둥이였어요. 망둥어, 우럭, 이런 거. 가끔 광어. 근데 여기는 달라요. 잡히는 어종이. 일단 참돔,
도미, 그다음에 농어, 그다음에 또 뭐가 잡히더라. 보거 같은 거는 뭐 수도 없이 잡히고, 보거는 뭐 나중에 너무 많이 잡혀서 지금 짜증날 정도고요. 그다음에 뭐 망둥이도 있는데, 망둥이는 문절망둥이라고 해서 약간 좀 다르게 생긴, 서해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예뻐요. 문절망둥은. 서해 망둥이는 좀 약간 우락부락한데 여기는 예뻐요. 성대 같은 것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오지? 어쨌든 뭐 셀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갑오징어, 이런 거. 갑오징어. 여기 갑오징어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갑오징어 회가 정말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입지가 참 좋은 곳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왔는데, 여기 와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울증 같은 소리가를 하지는 않게 됐어요. 제가 뭐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에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고, 그러니까 저처럼,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큰 공포심일 경우,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그러한 돈 같은 것에 좀 더디 가더라도 괜찮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많이 벌어서 뭐 하냐, 조금 적게 쓰고 적게 벌자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귀촌은 했지만 귀농까지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그거 알아보고 있어요. 그 농사 뭐 지을까 하고 지금 어머니랑 또 상의도 해보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재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돈 좀 적게 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또 제가 아직은 지금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좀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 자연 관찰 같은 거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뒷산에서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 엄청 잡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좀 분양도 해주려고 좀 키워도 보고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는, 자연 관찰, 채집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조그만 거더라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채집이 아니라 이렇게 농사 좀 지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이 장흥 같은 곳은 노는 땅이 많아요. 여기 지금 장흥의 인구가 4만 명도 안 된답니다. 지금 장흥 소가 더 많을 거예요, 인간보다. 아마 인구보다. 이런 데 와서 그러면 농지 같은 게 노는 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인한테 그냥 가서 저 1년만 좀 쓰겠습니다, 임대료 얼마 드리고, 이렇게 한번 실험적으로 이렇게 또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도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아마 빈집도 찾아보면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은 장흥군청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귀농, 귀촌 지금 장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호기심 강한 분들, 그 다음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으신 사람들, 그러니까 뭐 성공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성공 이런 것보다 자신의 내면적인 그런 성찰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사실 책을 지금 3권을 썼습니다. 3권을 썼는데 그중 한 권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게 작년 3월부터 작년이 아니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집필한 책인데, 2개월 만에 책 한 권이 뚝딱 나올 정도로 여기서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작가라든지 뭐 미술 하시는 분들, 풍경화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뭐 시인이시라든지, 뭐 조금이라도 좀 오셔서 휴양하시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살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지금 환상기남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 굉장히 희귀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달에 2-3권밖에 안 팔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뭐 사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하나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을 쓰고 있는 거는 그 내용들은 제가 그 유튜브에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예, 그런 걸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생산하시는 분들, 뭐 내가 봤을 때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컨텐츠가 별로 없어. 그러면 이쪽에 오시면 사실은 모든 게 컨텐츠입니다. 뭐 풍경 찍어도 되고 곤충 채집하는 거 찍어도 되고 저 여기가 다 그냥 필드잖아요. 이거 컨텐츠가 다 필드입니다. 이런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 해안선을만 펼쳐도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런데 오셔서 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예? 낚시 하면서 낚시 컨텐츠 올리실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데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께 저의 감상, 1년 동안 느꼈던 감상을 이렇게 드리는 거지, 뭐 오셔라라고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그렇게, 그런 거는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면은 귀농귀촌에서 무슨 뭐 터스가 어떠냐 뭐 이런 정보들은 뭐 유튜브에 깔렸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요. 저는 그냥 제가 느낀 것을, 이렇게 소소하게 느낀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이 필드에서 진짜 좋은 동영상들을 많이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서가산이었습니다.